안녕하십니까, 유범재입니다. 자, 이제 우리 3과목 인코텀즈 파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인코텀즈는 우리 무역시험 그리고 물류관리사 3과목에서 기출 출제가 되는 파트고요. 우리 물류관리사에서 인코텀즈는 대략 평균 3문제 정도, 2문제는 한글로 나오고 1문제는 영어로 나오는 게 통상이고요. 그래도 기본 3문제는 되니까 또 가뜩이나 3과목이 우리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그 어려운 과목에 있어서 인코텀즈는 생각보다 쉬워요. 좀 쉽기 때문에 반드시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인코텀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인코텀즈의 시작부터 끝까지 쫙 갈 건데요. 자, 먼저 인코텀즈라고 하는데, 우선 인코텀즈 첫 번째가 정형거래 조건이에요. 정형거래 조건. 하나의 정형화된 거래 조건이에요. 우리가 무역거래를 하면서 여러 거래,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셀러예요. 판매자인데 여러 바이어들을 만나겠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거래 조건에서 운송계약은 당신이 하고 보험계약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제가 물건을 어디까지 갖다 드릴 테니 거기서부터는 본인이 책임지세요 라고 합의를 했어요. 오케이. 또 B를 만났어요. 협의하다 보니까 운송계약은 제가 할게요. 보험계약도 제가 할게요. 그리고 제가 물건 어디까지 갖다 드릴 테니까 또 그럼 그때부터 물건 어떻게 또 가져가세요 라고 합의했어요. 또 C를 만났어요. 또 운송계약은 본인이 하겠대요. 그럼 보험계약 제가 하겠대요. 또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 인도 기점, 합의 장소 또 얘기했어요. 또 D를 만났어요. 이렇게 E, F, C 계속 만나다 보면은 각자의 거래 관계가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러면 제가 너무 바쁘면 A와의 거래 조건을 착각해가지고 C 걸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깜빡해가지고요. 그럼 문제 커집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걷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 논리로 그렇게 여러 사람과 아주 다양한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무역거래에 있어서 혼선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형화된 거래 조건을 만들어서 그것만 쓰자라는 거예요. 정형화된 형태가 정해진 거래 조건만 쓰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인코텀즈고요. 인코텀즈는 버전이세요. 버전. 네. 일단 먼저 버전이 인코텀즈는 버전이 일단 2020 즉 2020 버전이고요. 과거 이제 이 과거 9버전이 10년마다 개정이 돼가지고 9버전이 2010 2000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인코텀즈에 있어서 9버전도 사용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반드시 인코텀즈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버전을 명시를 해야 돼요. 버전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요겁니다. 인코텀즈. 어쩌면 개요예요. 개요.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정형화된 거래 조건을 총 11가지를 규정을 했어요. 11가지를 규정을 했는데 11가지를 규정했는데 이 11가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그렇죠. 7가지와 4가지 로 구분이 돼요. 7가지와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7가지와 4가지를 구분했다면 구분한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구분하는 기준. 7가지는요, 이른바 복합 운송 방식이고요. 복합 운송 방식. 4가지는요, 해상운송 전용, 해상운송에만 쓰는 해상운송 전용 방식이에요. 자, 네 번째.
이러한 인코텀즈 11가지를 규정하는 거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게요. 인코텀즈는 이른바 가격 조건이에요. 가격 조건. 가격 조건으로서 절대 뭐가 아니냐. 매매 계약서가 아니에요. 매매 계약서가 아니에요. 인코텀즈는 절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인코텀즈는 매매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잘 나오고 오답으로요. 네. 다섯 번째, 인코텀즈에서는요, 실제로 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규정하고 있어요. 분기점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 위험과 비용이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전환된다는 거. 전환. 예. 셀러에게서 바이어로 전환되는 어떤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인트. 네. 5번, 6번. 6번 보시면, 6번 보시면은, 네. 반대로, 인코텀즈에서 절대 규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규정하지 않는 거. 규정하지 않는 게 뭐냐? 먼저, 결제 방식과 결제 어떤 시기. 이런 거 규정하고 있잖아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요.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규정. 이런 거. 세 번째, 권리구제. 어떤 분쟁에 대해서, 손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리구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로지 위험과 비용, 이거와 곁들여지는 일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요거. 6번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7번. 우리 인코텀즈는요, 자, 셀러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셀러는 뭐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셀러 중심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인코텀즈는 8번. 우리 보시면은 E로 시작하는 것과 F로 시작하는 규칙이 있어요. E와 F로 시작하는 규칙이 있고요. C와 D로 시작하는 규칙이 있어요. C와 D로 시작하는 규칙이 있어요. 일단 E와 F로 시작하는 규칙은요,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해요. 정해진 거예요. 고정. C와 D는요, 셀러가 운송계약을 해요. 바이어가 운송계약을 하는 건 여러분 후불이고요. 셀러가 운송계약을 하는 건 선불이에요.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9번은요, 우리 인코텀즈 조건 중에 I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I는 인슈런스의 약자예요. 이거는 인슈런스의 약자. 인슈런스. 보험을 뜻하. 인슈런스의 I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험이에요. 보험이에요. 보험. 그래서 I가 들어가면은 자, 셀러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존재해요. 뭐가 존재한다고요? 셀러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I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코텀즈를 시작하실 때 이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 7번부터 7, 8, 9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7, 8, 9를 항상 기억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몇 번이요? 7, 8, 9번을 무조건 기억하시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꼭입니다. 네. 이거를 가장 인코텀즈의 개요라고 생각해주세요. 개요. 이게 바로 인코텀즈의 개요예요. 개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걸로 일단 딱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물류관리사에 맞게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역시험에 들어간다면은 인코텀즈의 개정사항까지 치고 들어가면서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워낙 물류관리사는 인코텀즈가 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너무 큰 부담 갖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11가지의 규칙을 좀 볼 겁니다. 7가지 복합운송 방식 쫙 보고 4가지 해상운송 방식 쫙 보면서 그렇게 인코텀즈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